청약을 돈이 없을수록 해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뭐 10%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9억 아래까지 아니면 네. 12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나오는 20억짜리라고 하면 10억 정도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네. 더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 요즘에 이 청약 시장이 확연하게 좀 뭔가 달라진 느낌도 들고 네. 이게 한 반년 전과 또 느낌도 완전히 다른데 네네. 그 요즘에 그 청약 시장 우선 뭐 총평을 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면 정말 청약 시장이 살아났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냉탕, 온탕은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살아는 났지만 여전히 이제 좀 온도 차이가 있긴 있다. 네네. 예전 같은 뭐 광풍의 시장 네, 뭐 이런 다 오르는. 네. 다 뭐 미분양이 묻지마 거의 청약. 없고 묻지마 청약 네.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그렇지만 청약 통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옥석을 가리는 그런 청약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이 청약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청약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든지 간에 어찌됐든 지금 23년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약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청약만 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당첨이라는 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동산을 공부한다,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청약부터 그리고 인근 분양 단지부터 한번 노려보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안 됐느냐 그 자신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고 나는 언제까지 청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분양 예정 물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아마 계획을 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좀 준비해서 진입을 하기에는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아니죠. 보시는 거예요? 엄청 좋죠. 왜요?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규제가 풀리고 뭐 그렇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서는 유리한 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되는 그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청약 전략에서 스펙 쌓기도 엄청 좋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실 작년부터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게 막 하락도 많이 했지만 네. 그때 이제 내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가 네. 최근에 막 또 반등한다 막 이런 기사들도 네. 막 나오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 현금은 많은데 뭐 집이나 뭐 주식 이런 거 없는 분들 네. 어떤 걸 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현금이 많다면 많다는 기준이 네. 지금 분양가 대비 저는 한 40%에서 50% 현금을 갖고 있다면 네. 청약을 하시고 그 이상 많다. 네. 이러면 청약이 나오는 네.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걸 하는 걸 권합니다. 왜 그 금액으로 그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돈이 많은데 돈으로 산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네. 청약은 제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자신이 선택하지만 청약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점은요. 동호수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청약은. 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사게 된다면 동호수도 그렇죠. 자기가 지정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기준점은 저는 이 분양가로 잡고 있거든요. 네. 한 집값의 한 반 이상 있는 분들은 네. 굳이 뭐 청약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사는 것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그런 반대로 청약은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을 때 유리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청약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을수록 청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청약의 제도 중에서는 특별 공급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그 특별한 거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돈이 없을수록 해야 되는 거고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뭐 10%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예전 같은 경우에는 9억 아래까지 그러니까 분양가의 9억 아래까지 아니면 네. 12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나오는 20억짜리라고 하면 10억 정도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네. 더 청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자도 다 뒤로 밀어주고. 이자는 그 분양단지마다 다른데요. 네. 최근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매달 또 이자를 냅니다. 그건 또 내고. 그런데 이자 후불제가 거의 대부분 90%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이자 후불제는 언제 내냐? 자신이 잔금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입주할 당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집을 사면 바로 뭐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내 돈이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가지만 청약은 조금 지나서 2, 3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죠. 내가 돈도 모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당장 어쨌든 나중에 낼 이자긴 하지만 당장은 안 나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지금 조금은 더 여유가 좀 생기는 네.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한테 그 오는 사연들 중에 보면은 네.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우선은 청약을 넣고 네. 당첨된 다음에 걱정돼서 이제 막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이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공부가 좀 이렇게 적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막 청약을 막 넣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돈 계산도 잘 못하시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이 처음 청약을 하는 분들이 어떤 좀 전략이랄까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는 건지. 이 청약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첫째 종잣돈의 개념을 또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종잣돈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분양가의 10%나 2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9억짜리 분양가가 나왔다면 9천만 원은 여러분의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계약금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 네. 뭐 신용대출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10% 정도는 자신이 갖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10% 정도는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청약에 당첨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대출로 우선은 어떻게 네, 중도금 그 청약에서 중도금 대출이 정말 좋은 게요.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집값의 어떤 일정액 그러니까 LTV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존재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또 집을 20억짜리는 10억 정도 대출이 나오겠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DSR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안 따지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네,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빌려주는 상품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로 네. 정말 그 매매 물꼬를 트었잖아요. 네. 그만큼 소득 대비 대출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많이 주저하지만 이 중도금 대출은 그 상관없이 60% 아니면 네. 50%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자도 막 후불제로 해주는 데도 네.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잔금할 때 이제 뭐 전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뭐 있고 충당을 하든지. 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내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 진짜 걱정되시면 중간에 파셔도 됩니다. 그게 바뀐 거죠. 네, 이제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그거 못 팔게 하고 네. 실거주 무조건 하게 하고 엄청 막 힘들었죠. 5년 10년 살게 하고 네. 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바꿔줬기 때문에 무주택자분 입장에서는 한번 청약을 한번 해볼 만도 한 그런 분위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1주택자이신 분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나요? 진짜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최대 수혜자는 네. 1주택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1주택자가 청약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집을 입주 전에 처분해라. 네. 그건 바뀌었고요. 네. 처분 조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지만 1주택자는 뒷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1주택자니까 청약 당첨되면 내가 2개를 2주택자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안전장치를 해놓고 또 청약을 계속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도 그만 뭐 네. 이런 마음이 좀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렇고 특히 1주택자가 좋은 이유는 비과세라고 네. 양도세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만 비과세를 그거를 팔 때 이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때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만약에 1주택자인데 내가 청약에 당첨됐어. 그러면 이 둘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주택은 언제 팔아야 되냐. 예전에 막 바로 팔아야 된다. 네.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1년 안에 팔아야 그랬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네. 안
원 대출 안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거가 입주하고 나서 3년 뒤까지 이걸 파면 되는 거죠. 입주하고 3년 뒤. 그러니까 거의 5년 그러네. 동안. 한 5, 6년 동안을 가지고 가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고요.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거의 당첨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추첨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비규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40%가 가점제, 60%인데 예전 같은 경우 투기가야지구는 거의 빵프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형별로 나눠서 추첨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상급지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정말 세 가지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첨제면은 네. 무주택자도 이제 들어오고 1주택자도 만약에 같이 들어왔을 때 추첨제면 이게 네. 차등은 없나요? 거기서 보면은 무주택자는 가점이 이제 생기는데요. 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거의 당첨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냥 빵점이다. 네, 빵점이에요. 그래서 추첨제에서 다 추첨을 하는 거죠. 네. 복불복처럼 이제 뽑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들끼리 또 이제 붙었을 때 거기서 추첨제기 때문에 한번 해볼 네, 만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요즘에 그 어떤 특정 지역들에 뭐 한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막 완판됐다 막 이런 네, 얘기들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한테도 기회가 가나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가고 사실 다주택자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게 네. 그 완판됐다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이 됐다고 이제 문자가 오면 정당 계약을 네. 하게 됩니다. 정당 계약에서 계약을 안 한 물량이 있으면 그는 예비 당첨자가 네. 하게 됩니다. 예비 당첨자도 만약에 안 하면 그거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무순위 청약도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지는 10번까지 무순위 청약을 했던 네. 단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단지를 LH가 살 정도로 정말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제 모두 다주택자도 이 무순위 청약에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의 수요로도 좀 부족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 네. 들어와야 되니까 네. 이제 풀어준 거고. 그러면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그런 무순위 청약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네요. 네, 최근에 저는 예비 당첨으로 3개의 단지에 당첨이 됐는데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0점입니다. 네. 그래서 예비 당첨으로 순으로 하는데 예비 당첨은 가점 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건 뭐 200번대, 300번대, 막 1000번대도 있습니다. 네. 우주 번호도 받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거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예비 당첨에 참가했으면 당첨자가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네, 정말 달라졌어요. 분들도 청약하면은 뭐 중도금 대출도 뭐 있고 하니까 아우, 안 좋은데 됐죠.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3년도 올해 좀 청약을 좀 주목해야 될 지역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미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울에 분양이 상당히 많고요. 네. 최근에도 분양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유망 지역으로는 당연히 서울을 꼽고요. 그리고 요즘에 GTX-A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그렇게 대규모 택지 지구도 있고 그리고 유망 지역 중에 최근에 나왔던 우리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서 서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안에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네. 올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네. 사실 돈이 필요 없죠. 계약금도 필요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공분양 서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서울 안에 있는 공공분양 안에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데요. 이 나눔형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미혼 특공, 그러니까 청년 특공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유망 지역으로는 3개를 꼽게 되는 거죠. 서울, 그다음에 파주 운정, 뭐 동탄 이신도시, 평택 고덕. 대규모 택지지구,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전 청약의 공공 분양입니다.
사전 청약도 이제 서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노려보고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미혼들도 막 지금 진짜 해주는 것들이 이거 있기 때문에. 방송 미혼들 뭐 결혼 중매도 하시는데 요즘 정말 그 네. 결혼하기 전에 청약 전략 좀 세우고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걸 잘 따져보고 네, 내가 맞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또 이제 네. 무조건 넣는데 됐는데요 저 돈이 없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거 좀 계산을 해보시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이 청약 전에 좀 꼭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좀 포인트 몇 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전에 청약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청약홈에 가서 왜냐하면 자신이 청약을 하는데 청약 제한 사항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청약 제한 사항에 아예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네. 사실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청약 통장 기간도 뭐 중요하고 이러지 네, 않나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 통장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있으면 1순위 통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청약을 불입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없어도 된다고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없어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 사이트에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네. 청약 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셔야지 이제 청약하기가 좀 유리한 네, 거는 유리합니다. 뭐 사실이겠죠. 네.